안녕하세요. 정돈된 생활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세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안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이 사람을 길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이는 또한 사람이 주변 세계와 연결되는 토대가 됩니다. 집이 관리되는 방식은 그 주인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사는 방은 그들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집을 청소하고 생활 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의식이 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깨끗하기만 하면 생활 공간이 자연스럽게 맑고 쾌적해진다고 말해왔으며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이 정돈되고 아늑하면 행운과 행복이 저절로 오며 오래 지속되고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깨끗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운명이 따라다니며 각각의 운명은 습관을 형성하고 신선한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삶의 첫 30년 동안 우리는 습관을 형성하고 그 후의 30년은 그 습관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깊이 있는 견해를 남긴 바 있습니다. 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건강한 생활 리듬은 가족의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80세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은 한준견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존경스러운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녀는 사랑스럽게 국민 할머니라 불리는 하나 여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여사는 속도를 늦추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기계와 같아서 멈추면 쉽게 녹슬고 퇴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활과 일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 외에도 그녀는 여가 시간에 집을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꽃을 꽂고 나무를 돌보며 삶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삶을 즐깁니다. 그녀의 집에는 화려한 장식이 없고 오로지 책과 오랜 세월 동안 모은 상장들만이 있습니다. 집에 깊이 새겨진 시간의 흔적은 그녀의 삶에 대한 애정, 단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다른 스타들의 화려한 집과 비교했을 때 하나 여사의 집은 정말 소박하고 단아합니다. 정성껏 돌본 풀은 화분이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침실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집안의 모든 작은 구석구석이 그녀가 살아온 삶의 깊이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좋은 습관을 지켜왔기에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편안하고 열정적이며 평온한 노년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조용히 주변에 퍼져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에너지가 맑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상의 생활 방식은 인생 전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활기찬 하루를 원한다면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여유가 있을 때 누워서 영화만 보는 대신 조금 시간을 내어 물건을 정리하고 이불을 햇볕에 널어 말리며 오래된 옷을 걸러내어 지루함을 떨쳐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집과 자신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답답한 공간에 머물다 보면 정신이 침체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보세요. 매일 창문을 몇 번씩 20-30분씩 여는 것만으로도 훨씬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답답함이 덜어질 것입니다.
삶에서 과감히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공간이 밝고 깨끗해지며 내면에서 새로운 생기가 솟아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기꺼이 제거하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생활 공간의 조화를 만들어 보세요.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진정으로 세련되고 깊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답변 중 하나는 행운이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입니다. 평온한 삶의 핵심은 야망을 내려놓고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마음을 자유롭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제 이웃인 예은 씨는 남편의 배신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결국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반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매일 집 안에서 슬픔에 잠겨 울며 지냈으며 그로 인해 몸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말마다 이웃들과 함께 시장에 가고 명절에는 만두를 만들어 동네에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힘든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집에 가득한 냉랭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와서인지 그녀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녀가 아끼던 화분들은 시들어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청소할 여력이 없었고 집안을 정리할 마음조차 없었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눈 뒤 그녀는 집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새롭게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시든 화분을 치우면서 마음속의 괴로움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생기로 가득했고 싱그러운 새 화분들이 놓여 있었으며 더 이상 오래된 상자나 어수선한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되찾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지나간 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법을 배우면 삶은 저절로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삶에서 사람과 물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단샤리의 원칙을 실천할 때, 즉 단순화하고 내려놓으며 정리하는 방식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샤리 개념을 창시한 야마시타 히토코는 어린 시절부터 수행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그녀는 승려들이 명상과 기도뿐만 아니라 집과 정원을 청소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청소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삶이야말로 일상의 복잡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철학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마친 후 야마시타 히토코는 모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단이란 행위의 기술로서 사람이 스스로를 비추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림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오르내림을 겪는 여정과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점차 정신을 갉아먹어 신체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생에서 단샤리를 실천하여 잡념을 없애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며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청소할 때마다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가벼운 걸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평온한 마음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차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샤리의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후회나 불만 없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샤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후회 속에 살지 않으며 불만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을 잘 돌보고 삶에서 선행을 쌓는 것도 오래 지속되는 행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가 양아오싱은 천사가 되어 신께서 주신 여성들이 있다. 그들이 가족과 함께할 때 그 가족은 더욱 빛나며 어른과 아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썼습니다. 리수이징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로 그녀는 가족들에게 빛이 되고 정신적 지주가 되며 리융준의 가족을 든든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단샤리는 단순히 정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에서 벗어나고 가정과 마음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영준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는 사고로 인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수정은 묵묵히 가족을 돌보는 중책을 맡으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하고 집을 정리하며 모든 일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이영준이 돌아온 후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이수정을 가족으로 맞이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가족을 돌보며 가사와 어른,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헌신적으로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수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가족이 흩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결의를 다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집은 여전히 정갈하고 따스함을 유지해 가족 구성원들이 점차 생기를 되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작가 빙심은 행복한 가정은 모든 기쁨과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각 구성원이 보여주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내의 조화를 유지하고 생활 공간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고 어지러운 환경에서는 불만족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며 집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곧 행복을 쌓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집이 정돈될 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애정을 기울인 가정은 갈등을 줄이고 화목을 가져오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주변의 생활 공간부터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그 공간에 대한 태도가 당신의 행복 수준을 결정합니다. 집이 깨끗할수록 삶은 더 많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버드의 맨델슨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사계절을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해에는 생활에 더 신경 쓰고 가정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며 집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 하루하루를 온전하고 평온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집이 햇빛이 드는 창문처럼 밝고 생기로 가득하길 바라며 매일 새로운 활력이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지키고 삶의 기쁨을 유지하며 인생의 여정을 즐겨봅시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